그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연구소 기업 그 경영진의 법적 윤리적 일탈 견제 수단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최근에 한국 콜마 윤동환 회장이라는 분은 잘 알고 계시죠?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이분이 이제 사회적 그 물의를 최근에 많이 일으켰다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네. 예,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가 하면 또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또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극우 동영상을 직원들 700명에게 강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한국 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는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그 동영상 파동이 있기 전에는 콜마 BNH 주식이 27,75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4개월일 만에 22,700원으로 5,050원, 18.2%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걸 이제 제가 왜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예. 네.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원자력 연구원은 콜마 BNH 지분 12.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예. 그 콜마 BNH는 원자력 연구원이 방사성 관련 기술화 사업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원자력 연구소가 3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 한국 콜마가 6억 2,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네. 예.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콜마 BNH의 지분 가치가 1,000억 원 정도이고, 그동안 배당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콜마 BNH는 연구소 기업 가운데 성공을 대체적으로 거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윤동환 회장이 콜마 BNH의 등기사로 등재되어 있고요. 이분은 콜마 BNH의 모회사인 한국 콜마 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으시죠? 네. 예. 원자력 연구원은 콜마 BNH 주식 356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으시죠? 네. 예, 동영상 파동으로 주가가 5,050원이 떨어지면서 원자력 연구원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4거래일 만에 179.7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서 그런데 연구원의 지분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연구원은 콜마 BNH 2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콜마 BNH의 경영진이나 윤동환 회장에게 어떤 발언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 문제의식은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 상황에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셨나요? 예, 솔직히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별로, 예. 이게 전체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여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문제의식 못 느꼈으면 이걸 이제 뭐, 과기부에 건의하거나 해서 이런 지침이나 전반을 새로 규정해보겠다, 개선해보겠다, 이런 고민도 별로 하시지는 못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저희들이 주식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출연용 기관으로서 주식 권한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원자력 연구원이 콜마 BNH에 경영권을 행사한 내역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콜마 BNH의 임직원을 파견한 내용이나 다른 이러한 관련한 내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반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좀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여겨서 경영진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해가지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소 기업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연구소 기업 경영에 전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 윤리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떤 제어할 수단도 없다는 거에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또한 단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요. 현재 이제 연구소 기업이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행처럼 되어 있는 거죠. 네. 문제의식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관행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주요한 과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시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관님께 제가 잠깐 이렇게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이에 따라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공연구기관도 연구소 기업에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연구소들이 연구소 기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806개 기업이 설립되어서 일부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중단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723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이 3,525명이고 매출이 5,613억 원이니까 규모도 꽤 큰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기부 산하의 연구소 기업도 162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소가 연구소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자본을 출자하고 있으나 기업 경영에는 일절 이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경영 불가사업이 관행처럼 돼 있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끼지 않으신가요? 예, 의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출연연이나 그 정부의 투자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다시 그 기업으로 가져가서 그 기술 가치를 키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나 가치의 평가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기업이나 이런 곳들에게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출자를 한 이 기관들이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한 행위도 주체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에 주도권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제도도 만들어야 되니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